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를 안 해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얘기를 좀 이어가 볼게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좀 일이 있어서 소음이 조금 날 수 있어요. 지금 나는 소음은 그냥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는 소음이에요. 저 정도는 뭐 그냥 드라이 소리니까. 네, 만약 소음이 심해지면 마이크를 또 다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 빠지고 하는 거 아침에는 제가 뭐 일부러 막 종목 얘기나 이런 거보다도 어제 밤에 있었던 일들이나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어떤 조건, 그다음에 수급,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섞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앞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각자의 견해를 좀 달리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을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백날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모두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은 혹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저 사람의 견해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치부되겠지만서도 조금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각으로 시간을 두고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저 양반인데 진짜 그렇게 됐구나. 근데 꾸준하게 제가 그런 걸 검증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분명히 효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분명 신경을 좀 써야지 돼요. 이제부터 오전에 설명드렸죠. 오전 후반에 오후 방송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MTNW의 오전 방송이 무방으로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방송은 녹화를 뜨고 있는 중이니까 이따가 쿠고 투자에서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 후반부 들면서 종목분들이 조금 더 많이 밀리는가 싶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수급 구조에서는요, 저는 좀 오늘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더 많은 개인들이 물량을 좀 던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상 던지는 애들 입장에서 되게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이미 수급은 오전 후반부 기준으로 해서 뭐 품매도 콜매수의 포지션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제가 그저께 기준으로 종가 수급을 보면서 매집 포지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집을 한다는 건 계속 특정 구간에서 맴돌면서 종목분들 내리는 걸 봤고, 왜냐하면 올릴 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수를 우리 지난번에 올릴 때 여기서 갭 띄운 다음에 5포 이후 10포 올린 날 있잖아요, 그죠? 이날 전날 지수를 올릴 때 뭔 짓을 했냐면 다른 거는 다 안 봤어요. 선물만 1조가 넘는 금액의 매수였거든요. 근데 1조가 넘는 금액의 선물 매수가 환매수라는 걸 알았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직전 월물 옵션 동시 만긴 날 이제 스프레드 치고 넘어온, 그러니까 직전 월물 스프레드 치고 넘어온 물량이 있단 말이에요. 당월물 거를 빼고 차월물 걸로 넘어온 물량들, 걔들 환매하면서 치고 올라온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선물을 매수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지수가 많이 간다는 의의를 둘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현물 보시면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기준은 정확히 정립을 해둬야 돼요. 이를테면 선물을 어쨌든 환매를 했으니까 매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도 잡은 거를 청산하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공매도를 쳤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청산하려면 매수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 시장에 들어왔는 60조가 넘는 금액에 40조가 넘는 금액에 이 공매도가 환매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종목분들이 많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가 많은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 기준의 종목군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수를 매도를 쳤단 말이야. 직전 월물에서. 그리고 직전 월물을 버려버리고 차월물로 넘어오자마자 매도 친 걸 환매하면서 쭉 올라왔어요. 그럼 선물이 매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선물이 매수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선물을 끌어올리면서 지들이 현물에다가 쭉 걸어놨어요, 청산 금액을. 그럼 그거를 프로그램이 뜯어갔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잠깐 프로그램한테 넘겨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써요. 저것들이 물량을 프로그램한테 넘기고 있다. 그럼 이제 프로그램한테 물량을 쫙 넘겨줍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이슈가 됐든 이유가 됐든 상황이 됐든 무언가를 작은 것도 크게 확대해서 하든 아니면 아무 이유 없는데 지금 막 빠진 날 있죠. 근데 마침 어떤 계기를 보고 있었는데 어떤 이슈가 생겼다. 그럼 그런 날들은 야간장, 주간장 갖다 패드기 빵 하고 쳐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프로그램이 어저께 쭉 빨아들였던 물량을 뱉어내겠죠. 그러니까 얘들은 선물을 청산을 하면서 쭉 끌어올렸지만 올라오는 곳에서 현물을 프로그램한테 잠깐 넘겨뒀다고. 아까 이해하셨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지수가 빠진 상태에서 밑에다 걸어두면 프로그램을 이제 털어먹는 거예요. 겁나 패대기를 치면 프로그램 계속 물량을 던진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드랍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주선 매도를 많이 잡고 밑으로 막 패대기 치는 흐름이 나와야 돼. 그래야 물량을 쏟아내는 걸 밑에 목적을 이룰 때까지, 메이저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물량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들이 밑에 걸어놨는데 중간에서 겐세이 치고 자꾸 물어 뜯는 거야. 무슨 뭐 물타기를 한답시고 뭐 무슨 뭐 기계가 들어온답시고 저점이라 삼중 바닥이니 무슨 뭐 코팅 바닥이니 콘크리트니 하면서 자꾸 매수가 들어와. 그러면 들어올 때까지 더 패야 돼 물량을. 제가 그런 자리에서 물 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오늘은 뭐예요? 프로그램 털어먹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집 포지션이 포착이 되기 시작하면 특정 구간에서 지수가 많이 내려갈 것처럼도 보이고 올라오는 것처럼도 보이고 또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처럼 진짜 아유 시장 그지 같네 막 이런 말이 육성으로 나올 때까지 되게 지루하게 시장을 횡보를 시킨다고. 박스에서 가둬두다가 패대기도 쭉 겁도 주고 막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곰곰이 보면은 프로그램 나온 거 밑에서 다 받고 있지, 주선 드롭하면서 지들 현물 잡고 있지, 그 중에 개 중에 또 어떤 것들은 잡아 끌어올려요 또. 그럼 현물 잡아 끌어올리면서 주선 팔고 있는 거야. 그럼 나중에 종목들 전방위적인 흐름 잘 들으세요. 이번 웨이브에서 올라가는 것도 또 전방위적인 흐름입니다. 전방위로 끌어올렸다가 붙잡아두고 가야 할 것들 튕겨 올리고 주도주 한번 빵 하고 쳐버리고 걔들 쉬는 동안 못 갔던 주도주를 빵 한번 쳐올리고 또 다시 소강 정렬, 이게 반복 한 2번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전방위적으로 올라왔다 그 다음에 빵하고 치고 올라갈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수평 이동을 해놔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올라오면 팔아서 내려오면 사세요였는데 지금은 같이 내려와서 전방위적으로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 보여도 이렇게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그렇게 올라온다면 어떻게 돼? 한 다음에 얘들이 빵하고 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봐야지, 그지? 그래서 제가 수평 이동이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개념도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점은 지난번 동시만기는 굉장히 중요한 만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중요한 만기에서 각자 주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들을 조율하는 거에 올인을 했고, 만기 끝난 다음에 지수는 빵 튀어 올려보냈고, 올려보낸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 리밸런싱을 하면서 현물을 조율을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털어먹고 물량을 받고, 또 뭐 다음 주 월 화에 거쳐도 어느 정도 보정은 들어올 겁니다만, 그러니까 답을 알았잖아요. 지금 뭐 어떤 의도를 갖고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다른 건 듣지 마시라고. 수급적인 부분만 보면 된단 말이에요. 뭐 시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CPI, PPI는 걸 어떻게 알아고 지금 무슨 뭐 CPI 같은 경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온 건 지난번 생산자 물가 지수, 그 다음에 이번 생산자 물가 지수 올라가는 건 소비자 물가 지수와 함께 뭐에 영향을 미친 겁니까? 임금이죠, 임금. 신화가 아니고 임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고용시장의 활성화, 그 다음에 고용시장의 과열,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과열 징조를 보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연준이 경계를 하는 부분이니까, 야 이거 뭐 금리를 많이 인상했다. 그래, 금리를 많이 인상하면 얼마를 더 올리면 되는데요? 75베이스 포인트씩 2번?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 4%대라고 해봐야 지금 뭐 2번만 더 때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다 끌어안고 있잖아요.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시장은 이제 이런 구간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가고 있는 거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는 애들이 눌렸다 그러면 더 사면 되는 거고, 뭐 많이 살 필요도 없잖아요. 내일 뭐 모레 뭐 내가 한 5만 원 쓸 거 안 쓴 걸로 5만 원 넣지 그냥 좀 더 사도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뭐 조금이라도 내가 거기서 볼 수 있었다, 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었다만 인지해 두면 되는 거예요. 뭐 여튼 뭐 그렇게 지금 수급은 돌아가고 있는 구조고요. 지수는 좀 뭐 어차피 우리 또 월요일 날도 오후에 뵙게 될 거지만 오전에 못 뵈니까요. 저 소리 지금 큰가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제가 지금 못 듣고 있네. 이렇게 많이 삐 하는 소리 좀 많이 거슬려요? 거슬리면 끌게요. 저걸 끄면은 저는 빨개 벗고 가야 되니까. 근데 내가 근데 못 듣겠다. 별로 안 가요? 들을만해요? 또 이 임피던스 작은 스피커 쓰는 분들은 막 귀 아프다고 할 것 같은데. 하여간 털어먹는 구조에 있어서 들어오는 것들은 받으면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거는 버리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주선을 필두로 해서 버린 애들이 있거든요. 주선을 필두로 해서 버리는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지 될 거예요. 좀 조심을 해야지 될 거고, 테마를 자꾸 강조를 하는데 저 뭐 테마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만, 테마를 보실 분들은 그냥 진짜 반나절이나 1박 2일로 보세요. 끌고 가지 마시고 잠깐 노는 거예요. 자꾸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라고. 잠깐 데리고 노는 거라고. 테마 종목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뭐 빨리 돌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빨리 돌리려고 하다가 이제 자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드리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동안 자주 회자됐었던 테마들은 좀 신경을 써서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다른 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제가 또 자칫 잘못하면 오해 여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니까 잘 보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단타 잘 보시는 분들과 함께 그건 잘 해보시면 될 거고. 하여튼 뭐 우리는 뭐 지수하고 화면을 좀 보면서 오전 내내 우리 화면 분석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질문 구간 종목 질문 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점심시간에 카카오페이를 이제 질문을 해주셔서, 카카오 그룹주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페이는 별로 이렇게 저는 이전부터 좋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 초부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올 초에는 이 뒤가 없었잖아요. 이 뒤가 없을 때는 이제 이게 좋아 보였다고요.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고, 저 위에서부터 내려왔고 들어와서 뭐 보호해수 물량이 풀리든 말든 저점 잡고 가봐야 한 번 더 내려가면 올라와서 뭐 이러고 가지 않겠느냐 소설을 썼죠, 그죠? 소설을 썼는데 소설이 어떻게 됐냐, 설사가 돼버렸잖아. 이제 그 이유는 뭐였나요? 이유? 아예 그냥 이유 없어요. 앞에 카카오부터서 안 되는 거야. 앞에 카카오부터서 안 되는 거야. 해먹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일단 다행인 거는 뭐 그렇게 세게 물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6, 7월 달에 그렇게 뭐 매수하셨다고 하면 좀만 올라오면 되잖아요, 그죠? 가격 좀 짚어보면요. 뭐 뱅크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뱅크라고 뭐 다르겠어요. 65,900원이군요. 65,000 정값은 65,850원 정도 나오네요. 65,850원, 900원, 65,900원 잡고. 야, 이게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일체감배가 리턴 값이? 자꾸 중간에 겐세 가격이 있다고. 이런 것들은 얼마야? 68,900원, 68,900, 69,000원 그냥 보면 되겠네, 이거는. 69,000원. 74,000원. 84,300원까지. 65,900원, 69,000원, 74,000원, 84,300원. 이거 좀 일단 넘나 봐요. 첫 번째 65,900원을 넘기면, 그 다음에 69,000원을 돌파하는지 보시고, 69,000원 오면은 비중 줄여도 되잖아요. 매수가 위니까, 그죠? 한 3분의 2, 1, 뭐 절반 이상은 좀 날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날려서 일단 보는 거지. 일단 내가 들어간 시간이나 어떤 비용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봐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나머지는 차익하고 나오고 돌파했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미끄러지거나 69,000원 넘겼다가 내려오려고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남은 것도 정리하는 거. 딛고 가면은 74,000원 그래서 정산하거나 74,000원 뭐 강하게 뚫고 올라갈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면은 또 같은 방식으로 딛고 가는지 보고 가면은 84,300원까지 미끄러지면 그냥 나가니 거기서 그냥 팔고 나가는 거. 어쨌든 손실 없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보다 더 높은 구간을 매수한 사람인데 어떻게 될까요? 질문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이 대응하세요. 그리고 똑같이 대응하시고 빠져나오셔서 좀 다른 것들을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잠깐만요. 됐어요. 아무튼 그러고 또 얘기하는 도중에 질문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질문 주십시오.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카톡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아니면 지금 방송창이 됐든 이게 막 방송 소통할 수 있는 구멍이 너무 많으니까 좀 그러네. 뭐 종목들 뭐 대형주들은 뭐 오늘 내려오면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구간은 아닌데요. 대체적으로 지금보다 높은 가격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동안 제가 내릴 때마다 이런 거 보면 좋습니다. 혹은 근래 들어서 좀 이쪽 섹터가 괜찮습니다 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은 구간에서 보는 것도 좋고 아니면 월요일장에 만약에 이게 저는 갑자기 갭이 떴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당황을 한단 말이에요. 막 따라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이 보이기 전에 좀 미리 조율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갭이 떴다, 그럼 조금 기다렸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기다린답시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오후장 갖고 아침 개뜸 자리에서 저 새끼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아까라도 살 걸 꼭대까지 올랐고 막 더 간다고 막 그때 되면은 막 좋은 뉴스 나오고 더 간다고 막 해. 그럼 그 후반부가 또 그 꼭다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2, 3일 있으면 영락 없이 내려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건데 왜 나중에 그런 어려운 고민을 하냔 말이에요. 빤히 보인 게임이니까 그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조율해 놔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수가 갑자기 펑 움직여서 막 그러면은 종목들이 갑자기 다 시뻘 거면은 사실 종목이 뭐 올라와봐야 2, 3% 뭐 4% 올라오면 그때도 막 마음이 쫄려 막 10% 갈 것 같고 그러다가 뭐 오후 돼서 6, 7% 가면 막 상 들어갈 것 같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뜨는 자리들 또 뜨는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는 자리에서는 조금 좀 컴다운 하시고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좋다. 근데 오히려 그럴 거라고 하면은 그 흐름이 나오기 전에 지금부터 살살살 보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어요. 어제 이 시간이죠. 어제 이 시간이니까 이제 밤에 나온 뉴스인데 어제 이 시간이니까 그저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철도 파업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써드리질 않았는데 철도 파업이 어제 타결이 됐습니다. 철도 파업이 어제 타결이 됐고 뭐 24년까지 20%가 넘는 인상폭을 그냥 인정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그 12개의 노조 중에서 2개의 노조가 절반 이상의 인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쪽도 이제 합의를 보면서 근데 모종에 드러나지 않은 어떤 모종의 합의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죠? 그게 모종의 합의가 없었으면 그냥 그렇게 해결이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이라고 하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섹터가 만들어질 텐데 뭐 굳이 거기까지는 우리가 쟤네 나라 관련된 것들은 굳이 우리 그래도 공급망 교란이라던가 문제는 벌어지지 않겠구나 그 정도로만 인지하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공급망 문제에 대한 우려 이거는 이제 풀려 나갔다 생각을 하면 되겠고 남은 뭐 경기 관련된 부분인데 경기를 뭐 굳이 뭐 또 짚어보니까 이 좋은 주말에 이게 우리도 지금 오후 되면서 종목들이 좀 조금씩 발랑발랑거리고 빨갛게 돌아오는 것들이 많아졌다. 아침에 막 1개, 2개였는데
지금 3개가 됐고 4개가 됐고 5, 6, 7개가 시뻘겋게 이제 좀 시뻘겋다고 하면 또 이렇게 반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조금씩 빨개지기 시작을 했어요. 보합권 그다음에 조금 더 내려간 것도 있고 뭐 어제 올라온 것만큼 오늘 개어낸 거 있고요. 또 뭐 어제 내려간 것만큼 또 올라온 거 있고 그냥 가던 애들 조금 더 가고 뭐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포트는 별로 걱정 없습니다. 네. 오늘이 미증시는 만기라 그랬죠, 그죠? 오늘이 미증시는 만기고요. 오늘 만기 규모가 굉장한 규모입니다. 우리도 9월 동시 만기가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이었지만 이제 저기는 이 화폐 단위가 달러잖아요, 그죠? 달러 3조 2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총자산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3조 2천억 달러의 만기라고 하면은 바꿔 얘기하면은 누군가는 3조 2천억 달러를 개헌해야 된다는 거야. 누군가는 3조 2천억 달러에 준하는 것만큼을 더 개헌해야 되는 애들도 일부는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일부는 그만큼 이상을 버는 애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누군가가 그만큼을 득을 보기 위해서 그만큼을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만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둘 다 소멸을 해버리거든, 그죠?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당연히 뭐 로로보다는 물량이 있을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씩 나눠 먹는 거예요. 한 번씩 나눠 먹는 거라. 그럼 그 한 번씩 나눠 먹는 걸 쟤들은 어떻게 했을까? 쟤들은 식가만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만기 들어오기 전에 잘 헤쳐 드신 거 아닌가? 근데 왜 그거를 또 그렇게 무슨 뭐 시장이 많이 가고 걱정을 하고 있네. 아니 만기 들어오기 전에 한 번씩 헤쳐 먹었잖아, 방향으로. 이 사이즈가 크니까 쟤들은 막 주식 옵션 같은 거 끼고 움직이려면은 종목들 움직임도 장난이 아니어진다고요. 사이즈가 컸으니까 다시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물론 좋은 일이 있어서 지수가 4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뭐 나쁜 일이 있어서 무슨 3거래일 연속 내려가고 근데 과연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진짜 CPI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올라오는데 근원 물가 올라오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한 달 전부터 그리고 방송에서도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좋은 인플레 나쁜 인플레 해가면서 항상 제가 이걸 설명을 할 때는 똑같은 패턴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왔어요.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2억 마리 떨어진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도 알고 있는 거를 쟤들이 모르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근원 물가가 고작 0.2%, 0.3% 이게 올라온 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사람이 죽을 만큼의 하락이 그것 때문에 나온다고. 물가 올라가는 거 몰랐단 말이야? 말이 되냐고. 물가가 올라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주식을 사야 한다고 나팔, 닭나팔, 개나팔 아주 그냥 나팔 수들이 들어왔고 나팔을 그냥 무슨 날 로마 제국인 줄 아잖아. 부 하면 그냥 다들 와 하면서 부 하면 그냥 다 무슨 뭐 왕자의 게임 찍냐고. 와, 돌아버릴 정도로 나팔 수들이 나팔을 불어댔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죠? 그럼 근원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문제가 되겠냔 말이야, 내 말은. 그게 저런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물론 단초를 제공할 수 있었죠. 분명히 단초를 제공할 수가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금리를 더 타이트하게 많이 올릴 수 있겠구나. 금리를 더 타이트하게 많이 올리면 뭐 지금 QT에 의해서 채권 물량은 줄이고 있지만 금리까지 끌어올리고 그런 기간을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시장이 피곤해서 뭐 그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란 핵합의가 빠다리가 났고 무슨 뭐 구테타가 나오고 뭐 쓸데없는 얘기긴 하지만 철도 노조 파업 얘기 나죠. 저는 솔직히 철도 노조 파업 얘기는 조금 겁나는 이야기지. 근데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되게 내버려 두냐고요. 왜? 그렇게 되게 안 내버려 둔다고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식량난 벌어졌냐고. 가스 모자라더니 이게 제 가스 안 모자란다고 올 겨울에 쓸 거 85% 이상 이미 저장을 해놨는데 무슨 뭐 기름이 모자라는데 기름 똔똔 맞추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어떤 재료와 우리가 받는 뉴스는 사실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란 말이에요. 뭐 당연히 인플레나 CPI 때문에 그 지표 하나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죠. 만약에 그게 문제였다고 하면 여러분 CPI가 문제였다고 하면 어저께 나온 가격 지불 지수를 보고는 환호했었어야지 돼요. 환호했었어야죠. 그거 8월달 거잖아. 9월달에 지불 지표 다 박살났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필라델피아 버너치 지수에서 가격 지불 요건이 29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에서도 가격 조건이 거의 뭐 작살나다시피 박살이 났는데 지불 가격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반대로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인플레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을 상승시키고 내려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안 좋아졌다 뭐 했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안 좋은 거야? 아니면 일을 아예 안 한 거야? 아니면은 안 좋아 보이게끔 수치에 보정이 들어갔기 때문인 거야. 응? 그거 아니에요? 이용연 지수는 지난달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잖아요. 그지? 근데 뭐 제조업은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이라고 하는데 왜 마이너스 영역이 나왔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가격적인 요건인 거잖아요. 그죠? 그 요건은 당연히 인플레 영향을 주는 거잖아. 긍정적으로. 그럼 CPI 때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어저께는 장대 양봉이 들어갔었어야죠. 이따시만한, 그지? 분명히 힌트 드렸다. 분명히 힌트 드렸어요. 그게 문제였다고 하면 그러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었으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저게 무슨 소요산 779지도 아니고 한라산 1029지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짓거리냐고. 나 진짜 이거 무슨 뭐 이거를 보면서 차트가 나한테 뭐라 그래? 지금 차트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Do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You know what I'm saying? 그러고 있는데 Do you know what I'm saying? 뭔 개소리야. 야, 왜 안 보여요? 응? 우리랑 거의 비슷한 조건이에요. 우리랑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고 보고요. 저는 이게 우리 만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2주 전부터 수급을 조율했었고 만기가 끝나고 나면 연휴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지수는 올라간다. 시장은 상승한다. 그러고 나서 오늘이에요. 원래 어제와 오늘이에요. 원래 어제와 오늘과 다음 주 월 늦으면 화요일 오전까지의 흐름을 두고 우리는 조율을 하겠다 그랬어요. 연휴 끝나고 나서 갭 오고 갭 친 자리에서 뜨고 올라갈 때 오늘은 뭘 안 합니다. 우리가 뭘 안 하고 주 후반부에 보정 들어올 때 거기서 조율을 좀 더 태우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들어오고 그랬잖아. 바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뭐 우리 바로 보기 시작했지 뭐. 그 다음날도 보고 오늘은 그래 돈이 없네. 이미리 다 봐가지고 오늘도 조금 샀을 건데. 뭐 하여간 미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만기 시가 만기 끝나고 나면은 보정이 분명히 들어갈까요? 만기 후폭풍이라 그래 제대로 후폭풍이라고 해도 되겠다. 이번에는 후폭풍을 좀 맞이하게 될 거고요. 자그마치 3조 2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이니까 분명히 독박습니다. 누군가는 작살을 납니다. 사고가 나도 크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고 다행히 어제 그제 공통 분모가 뭐냐 하면 어제 우리 오후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금 저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상황을 일으킬 거라고 하면은 주체들은 당연히 이탈을 해야 되겠죠. 그럼 주체 이탈의 근거는 단초는 뭘로 봐야 됩니까? 문제가 발생할 때 주체는 단기의 것들을 조율하지 않아요. 중장기로 모아왔던 것들을 청산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쟤들이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찐꽁 빵꽁해서 가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드랍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를 더 샀다고. 팩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수치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리는 자리에서 다 누군가 계속 매수를 한 거야. 물론 일부 개인들은 하방에 강력하게 베팅을 했지만 개인들도 대부분 물량을 아래서 받았어요. 저는 랩 계좌가 많이 들어왔다고 봐요. 그래서 랩 계좌가 많이 들어왔다고 보고 뭐 대체적으로 다들 뭐 저기도 프로그램 털어먹고 프로그램 조율하고 BOT 움직이고 그랬던 흐름들은 우리 만기 전후에 나왔던 거랑 거의 뭐 또 다를 바 없는데 뭐 여하간 쟤들 만기 끝나고 나면은 주말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중반 정도부터는 쟤들도 원상 복귀하는 흐름이 나와야지 되겠죠. 아마 찌글찌글대면서 움직이거나 좀 빠른 흐름이 나온다거나 하면 또 광분들 할 겁니다. 근데 그때 가서 뭐하러 광분을 해요? 올라가나 내려가나 여러분 평정심을 유지해야지. 뭐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으로 스스로가 굳건히 해둬야 된다니까요. 저는 되게 심플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건 말 그대로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대는 사람들이지 자본과 노동이 결합이 돼서 기업이 되는 건데 우리는 왜 자본도 되고 노동을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자꾸 이 앞뒤 안 맞는 걸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거든요. 왜 그건 하지 말자는 거죠. 자본을 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본을 댄다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되게 쉬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득실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데미지를 크게 받아들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죄송해요. 이건 내 생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용이라던가 뭐 레버리지를 크게 쓰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맞대기 쪽으로 들어가신 분들, 뭐 대여계좌 있죠. 뭐 이쪽으로 맞대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얘기가 완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한 얘기가 정말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차라리 정말 신용을 보고 싶으면 제가 나중에 지금부터는 적정량의 신용을 조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뭘 알려드리겠다고 안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지수 저점 알려드립니다. 들어온 대로 알려드립니다. 팔자리 알려드리면 살자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제가 지금은 조금 신용을 활용해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용을 쓰지 말아요, 제발. 아직도 그렇게 막 신용을 쓰면서 뭐 고거 할 그럴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계가 엎어지니까 그래요. 기계가 엎어지니까. 복잡한 수급 얘기는 좀 차치하고, 아무튼 잠깐만요. (308.2네요) 308.2, 309.4 적어봐봐요 한번. 월요일까지 중요한 수치들 몇 개 알려드릴 테니까. 307.4에서 8 사이면은 매수도 좋습니다. 보셔도 좋습니다. 그랬죠? 지금 현재 308인데 선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하세요. 한테 보지 마시고. 9.35. 야, 왜 이 시간에 이러는 거야? 어른 말씀하시는데 이 바쁜 시간에 왜 웨이포인트를 바꾸고 랄지 예? 아우 많기도 많다, 그지? 많기도 많네요. 7.8 들어왔죠. 7.8도 들어오고 7 들어왔죠. 6.7을 안 들어왔구나. 근데 6.7 뭐 굳이 꼭 이거 뭐 의무로 확인해야 되는 수치는 아니니까요. 저거는 진폭으로만 월요일장에 예를 들어서 갭을 상승을 줬다 그럼 거기서부터 진폭에 해당하는 만큼 누르고 가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 1포 연한치 정도 되겠네요. 시가로부터 월요일장 시가로부터 한 1포 1.4포 정도 누르면 거기서부터 그냥 또 흐름들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아래 별로 의미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위는 순차적으로 저런 흐름인데 지금 이게 빨리 가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옵을 보려면은 저 수치들을 빨리 가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옵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옵션이 빨리 가는 전제에 있어서 수익이 빠바박 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속도를 조율하면서 왜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랬죠? 프로그램 털어먹으면서 매집을 어떻게 빨리 해요? 매집을 빨리 하면 시세가 올라가 버리는데, 이제 최대한 시세를 쪼아가면서 매집 물량을 늘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천천히 보셔도 충분할 거라고. 대신 뭐 가는 것들은 한번 움직이면은 잘 타이밍 안 주고 갈 테니까 미리미리 좀 조율해 놓는 거 나쁘지 않겠죠, 그죠? 얼마 큰 차이 안 날 테니까. 지수는 그런 흐름이고 1포당 지금 보니까 7.4에서 7.6 정도 나오더라고요. 선물지수 1포당 7.4에서 한 7.6포 정도 나오더라고. 종합주가지수로 환산을 하면은 아까 314까지 위를 열어놨었잖아요. 314까지 위로 열어놨으니까 위아래 상하 우슬이 띄고요. 그러면 한 6포 정도 나오죠. 뭐 5.8에서 뭐 6.2 정도 잡고 5.8 평균 6포 때린다라고 하면 6포 곱하기 7.3 하면 되는 거, 7.4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6포 곱하기 7.4 하면 68에서 48포 50포 정도 그냥 종합주가지수 50포는 2,400 뭐 30, 40에서 한 50선까지 지수의 반발력은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지수는 그렇게 움직인대요. 그럼 지수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면 그거 뭘로 끌어올리냐를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뭘로 끌어올리면 뭐 10% 끌어올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체적인 종목군을 한 1%에서 한 2% 정도씩 끌어올리면 3종 같은 거 포함해갖고, 그러다가 뭐 중대형주나 중소형 종목군들 중에서 코스피 200 포함된 것들은 뭐 한 7% 8% 올리는 대형주가 나오겠지. 그러면은 금방 올라가지 또, 그지? 그렇게 해서 맞추는 거니까 그 정도 지수 움직인다고 해봐 뭐 대박은 뭐는 없어요. 대신
쪽박 차는 놈들이 나오겠지. 그만큼을 아래로 만약에 베팅을 했다면. 그러니까 알면은 별로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니에요. 지금이 알면 무서운 건 아니고, 또 다소 지체된다고 해도 문제될 것도 없어요. 그럼 늦게 갈 거면 늦게 가라고요. 뭐 급할 게 없단 말이지. 그지? 급할 게 없는 돈으로 또 신용과 시간과 수치에 구애받지 않을.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전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 뒷다리 잡는 것들은 다 끊어내고 가야 된다고.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조율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니신 분들은 뭐 지금부터라도 좀 신용과 관련된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준이 하나가 떠 있습니다. 지금 기준이 그러니까 이 기준과 관련된 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어떤 값이 있어요. 예. 우리 가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값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부합하는 그게 나와요. 세타 값이 나와요. 그거에 상응하는 세타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유리해지는 전체 조건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모로 어제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되게 편안하게 들어오면 보고, 뭐 올라가면은 청산을 해줘야 되나 아니나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된다. 저 소리는 참, 집에 가도 저 소리를 듣고, 내가 사무실에서 저 소리를 듣고, 방송을 한 스튜디오에서 저 소리를 듣고, 지겹다 정말. 누가 작곡을 한 건지 참 잘 작곡을 한 것 같아요. 노이로제 그래서 저 소리. 잠깐만요. 잘 말라, 바지가 잘 말랐나 보고 오겠습니다. 안 열려. 건조기가 안 열려. 너무 뜨거워가지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점심시간에 커피를 대바가지를 그냥 밝은 바지에 흘려가지고 장 끝나고 이제 바로 또 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미팅을 보러 가야 되는데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한 바퀴 돌렸습니다. 세탁을. 그래갖고 녹방 보시면 알아요. 자, 하여간 뭐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이미 내성이 생긴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차라리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뭐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 뭐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만 주시시켜드리고,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계도를 해드리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런 류의 웨이브를 주도주라고 해서 기어 들어갔다가 또 손절합니다. 이게 무슨 뭐 대박을 줍니다 해서 손절하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물리고 손절하고, 이게 좋습니다라고 해서 그거 자르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는데 그것도 손절. 이거 대번 막 당한 분들은 이제는 에이 알아서 해라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겁을 먹은 개인 투자자들은 좀 논리 정연하게, 그리고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하고 본인이 필요성을 느끼고 필요에 의해서 어떤 판단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행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그래라 말하라 하고는 그냥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 널브러져 있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현대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쁘지 않다 그랬죠. 근데 좋을 것도 없다 그랬어요. 분명히 지수는 뭔가로 잡아야 될 거예요. 삼전이나 이런 거, 예전에 삼전에 대해서 시장이 안 좋으면 삼전을 봐야 된다라는 공식 같은 룰을 만들어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뭐 삼전이 뭐 지수를 방어한다, 경기를 방어한다. 그거는 그래 보이는 네 생각이었었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었다고,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근데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전이 못 가고 있지만 무언가 시장의 전체적인 것들을 조율해주는 놈은 있어야 되거든요. 붙잡아주는 놈이. 그게 지금 자동차 섹터하고 조선 섹터나 뭐 이런 것들이 몇 개 붙잡고 올라오는데, 이게 그래봐야 이전의 고점을 넘어서 무지막지한 상승을 이전과 같은 각도로는 못 가요. 가더라도 굉장히 완만한 각도로 흐름을 잡는 거지, 간다고 해서 지금 이런 걸 기대하고 있으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수익을 부탁해 출연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하고 통화하신 분 계시죠? 현대차 가지고. 현대차, 기아차 갖고 저하고 통화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말한 가격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간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하라고도 설명드렸고 82,500원 뭐 요 구간 오게 되면은 비중을 줄여서 딛는 거 보고 사고 지금 그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여기서는 박스라 그랬죠. 기아차 같은 경우에. 얘는 그래도 이 기간 동안 깨박을 치고 죽진 않았잖아요. 미래 가치를 땡겨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화면을 잘 보세요. 자, 미래 가치를 땡겨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미래 가치를 쭉 땡겨와서 주가로 반영을 했어. 그러면 그 미래 가치에 부합하는 시간까지 주가를 검증한다 그랬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고 있는 찰나에 미래 가치가 훼손이 들어가면 급살이 맞는 거고 유지가 된다면 계속 검증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좋아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서 더 튀겠지만 그러기에는 조금 그래 얘는. 뭐 다른 어떤 이슈를 품고 더 나은 모멘텀을 제시할 수 있으면은 이전보다 더 높은 고점은 만들어지겠지. 근데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전고를 벗겨서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전고를 벗겨서 가고 더 많이 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가면 다른 주도는 안 가요? 얘가 가면 다른 건 안 갑니까? 더 가면 더 같이 덜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시종일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삼성 SDI 그래 다른 배터리나 대형주들보다 걔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랬지 그거를 묻고 가라는 게 아니거든요. 품고 가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거 다른 배터리나 무슨 얘기보다 생각상보다 나은데 올라올 자리 남아 있는데 그게 가면 다른 게 안 가겠냐 말이에요. 자, 현대차 똑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제 이 기업에 대해서 제 생각도 설명드리고 팩트도 설명드렸잖아요. 양아치 같기 때문에 잘 살아남을 거라고. 하지만 대박도 없어. 반면 쪽박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허송세월을 여기서 낭비를 하고 있냐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다른 대형주만큼 뭐 박살 났어요. 이 짝은 안 나니까 그나마 얘는. 뭐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뭐 나쁠 건 없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좋을 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가면 다른 게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 왜 차여야만 하죠? 왜 현대차여야만 하는 건가요? 망하지 않을 회사니까요. 좋은 기업이니까요. 잘 팔고 있어. 잘 파는 건 삼성전자 잘 팝니다. 잘 팔고 있는 건 여러분 지금 저기 무슨 뭐 핸드폰 껍데기 만들고 무슨 뭐 이런 애도 잘 팝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건기식 만드는 애들도 건강기능식품 무지하게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잘 파는 것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수위의 주가를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과정이냐. 그럼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얘가 가면 다른 건 더 간단 말이에요. 그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어떤 논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를 좀 잘 이해를 하자.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아까 설명했던 카카오페이라든가 무슨 카카오뱅크라든가 이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전혀 얘랑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꾸 주식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무슨 재료가 있고 테마가 어떻고 뭐 되게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저라고 그런 거 못합니까? 저도 뭐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회사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짜 무슨 썰 한번 제대로 풀어서 여러분 팬티끈까지 다 팔아갖고 종목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만들어 드려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때 제가 그거를 참 잘했잖아요. 예전에 대한민국 1% 시절에 종목 얘기를 하면은 요즘은 왜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런 게 자기는 참 좋았었다, 그런 어떤 건의를 많이 받았어요. 회사로 전화도 주시고 카톡으로도 예전처럼 종목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았는데 뭐 했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면 뭐예요? 그렇게 해도요, 살 사람 사고 안 살 사람 안 사고요. 팔 사람 팔고 팔 사람 안 팔아요. 그래서 피날레 나가는 구간에서도 오히려 막 더 사고 막 더 물리고 종목에 사랑에 빠져 버린단 말이야. 뭐 재료는 무지막지해요. 제가 뭐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어저께도 무슨 네옴시티 얘기 나오고 그래갖고 어제 오후 방송 보신 분 계세요? 쿠쿠투자에서 어제 쿠쿠투자 오후 방송 보면 우리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네옴시티라면은 거기다가 건설을 한다고 하면 뭐가 더 중요하겠냐고. 제가 빵을 만드는 4대 기본 요소가 뭐냐, 밀가루,
물, 소금, 이스트다. 좀 건설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은 뭐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철근, 골재, 토목 막 질문 주셨어요.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제 장 끝나고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카톡에 남겨드렸거든요. 그게 뭐다라고.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이제 힌트 분명히 드렸으니까. 아니 정작 봐야 될 거나 뭐난 지금 뭐를 갖고 네옴시티 얘기를 하고 당최는 납득이 안 가네. 응? 걔들이 거기서 그거를 뭐 어떻게 반죽을 할 건데. 환경을 생각해야지. 여러분 이제 이런 얘기 드렸죠. 왜 캘리포니아의 이 태양광 단지 같은 데 보면 이제 허허벌판에 그냥 쫙 펼쳐져 갖고 태양광이 대박이니 뭐니. 거기는 기후가 어떤 기후입니까? 그리고 그 벨트에서 쭉 벨트를 연장해 보면은 기후가 어떤 기후냐고. 근데 커피 벨트는 커피 벨트가 쭉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기후에 맞는 종들이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작광이. 아니 똑같아요. 태양광도 그 기후에 맞는 기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게 이 전라도 쪽에 남부지방이 그런 우리가 그런 기후. 아니 전라도는 겨울이 없습니까? 사계절이 없어요? 구름이 안 껴? 저기서 뭐 미세먼지 날라오는 거 다 피해 갑니까? 제주도하고 막 이런 데들은? 아니라고요. 죽어 거기도 답답해. 기후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애당초. 그 단지 자체가 우리는 우리에 걸맞는 우리의 상황에 걸맞는 것으로 친환경과 신재생 에너지라는 거를 다시 재고해 봤었어요 시대에. 막말로 각 문화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지형이라고 하는 것과 지리적 요건이라는 지정학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문화라는 것들은 달리 발전을 해왔잖아요. 인간의 4대 문명은 다 어디서 발전했습니까? 강 근처에서 발전을 했죠. 그죠? 물이 있는 곳에서 발전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다 그 환경에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에 재건을 한다, 뭘 한다. 그만 얘기하고. 좋아. 어떤 건설주를 봐야 되는지, 건설에서는 무엇이 유리한지. 건설만 유리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해외 건설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내 건설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난리가 났기 때문에 작업 들어간 애들은 좀 철퇴를 얻어맞겠지만서도 걔들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그냥 정직하게 잘 살아오는 기업들 많이 있다고. 이제 효시가 좀 드러날 테고. 집이 없어서 죽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뭐 집 이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집 많이 나오면 또 집 갖고 있는 사람 집값 떨어진다고 막 난리 부르고 치겠지, 그지? 그냥 이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다. 도광양회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때가 됐을 때 과연 할 수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겠죠. 때가 됐는데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이 때가 됐는데 때가 됐을 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때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할 거야? 지금이 그때인데. 지금 그때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아무튼 잘 보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뭐 지수는 아까 말씀드린 자리부터 시작해서 자리 딛고 살살 올라오고 아까 수치 알려드린 웨이포인트대로 움직임 주게 될 건데 뭐 좀 등락을 보이면서 가게 되겠죠. 제가 뭐가 없다 그랬어요. 빨리 가는 조건이 아니라 그랬으니까요. 빨리 가는 조건이 아니라 흔들면서 좀 가게 될 거고 가면서 프리 조지면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보합이 아니라 사실 뭐 어제하고 그제는 보합의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이제 그저께 갭 떨어지고 나서 흐름 잡고 종가에서 큰 차이 없는 것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보합성은 어제 종가 부분이니까 거기가 올라가서 월요일장 조금 뭐 보정하고 조율하고 하다가 또 가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 지수의 흐름을 보고 오전에 어떻게 설명을 드렸습니까? 사실 뭐 갭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심리적인 요인을 벗어나고 나면은 뭐 별게 없다고. 사실 장중의 흐름만 두고 봤을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 콧구멍 간지러워. 잠깐만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도대체? 더 내리거나 말거나. 몰라. 지수 얘기는 그만하자. 근데 뭐 시장에 그런 조건이니까 당연히 뭐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군들의 흐름도 나올 거고 반대로 프로그램도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겠죠. 그죠? 프로그램도 그렇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돼요.
네. 아 그래서요? 그래서 편하게 보시라는 거지. 종목 궁금한 거 있으면 뺄 건지 놔둘 건지 뭐 물어보시면 좀 답변 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종가 보고 나와서 오전에 중요한 얘기 다 드렸지. 그리고 또 리바이벌 합니까? 그 얘기를. 예, 한 얘기 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술을 먹어도 한 얘기를 또 안 하는데 맨정신에 한 얘기를 어떻게 또 합니까? 한 얘기 또 하는 애들하고 술 먹는 걸 내가 제일 싫어요. 그러니까 그게 싸냐. 어제는 그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뭐 애플의 공매도가 너무 센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시작이 된 거냐면요. 지금 미 증시 전체에서 애플의 공매도 잔액이 기존에 이제 테슬라가 가장 높았었거든요. 테슬라를 뛰어넘는 공매도 잔액이 들어왔다. 시장이 이제 개같이 멸망할 거다. 이제 이거예요. 그 얘기.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애들이 참 재밌어요. 네, 여러분, 물론 저는 지금 나스닥을 끌어올렸던 대형주들에 대해서 당분간도 별로 그렇게 좋게 볼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당분간도 그걸 좋게 볼 이유는 당연히 없어요. 그런데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 박살내야 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원인과 이유를 잘못 지목하는 겁니다. 그거는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맛이 없었던 이유는 짰기 때문에 맛이 없었던 거지 국물을 잘못 우려내서 맛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7,000원 주고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김치찌개가 맛이 없었던 이유는 잘 우러나지 않아서 맛이 없었던 거지 고기가 안 들어가서 맛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이유가 다르다고요. 이유가 다른 거라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팩트를 드리는 방식도 좀 조금 맞지 않아요. 애플의 공매도가 사상 최고치다. 테슬라를 넘었기 때문에 위험수위다. 애플이 한 주에 얼마인데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걔는 비싼 애잖아요. 비싼 애를 드랍을 했을 때 드랍한 율이 몇 프로냐라는 거야. 따져볼 때. 그럼 테슬라가 2%가 넘거든요. 얘가 아직 1%가 안 돼요. 애플이. 그만큼 시총의 차이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 시가상위 종목군들로 들어가 있는 신용물량 만약 여기서 쭉 끌어올려갖고 원하는 값까지 주게 된다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포텐이 터지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는 그죠? 그러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종목을 담보로 해갖고 돈을 더 빌려서 그 돈으로 종목을 더 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이게 신용의 개념이잖아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반대로 돈이 아니라 주식을 빌려와서 빌려온 거에 대한 이자를 주고 내가 주식을 빌려왔으니까 이거를 팔고 내려가면은 더 싸게 주식을 사서 주식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대차거래와 공매도의 개념은 나쁜 거고. 자, 여기서 누구의 입장에서 뭐가 나쁘냐라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지 돼요. 서로 상대적인 거죠. 그죠? 나는 이게 너무 과도해서 이제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갖고 지금 시세는 머무르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부터는 과도한 것들을 억제해야 되겠다 공매도가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들이 내고자 하는 시세의 흐름에 반하는 흐름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종목을 매수해서 막 올라가는 거를 꿈꾸고 있는데 공매도를 쳐서 확 하고 무너져 버리면은 화가 나죠. 그러면 그거를 반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 근데 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시장은 항상 상대적인 곳이거든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이유가 없는 게 없어요. 아니 때는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언가 이유가 있으니까 벌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뭔지를 정확히 간파한다면 이게 무서운 이유인지 도망갈 이유인지 그러지 말아야 될 이유인지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저는 항상 그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애플과 관련된 어떤 공매도 문제가 전 그걸 확대해서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제가 시황에 말씀을 드리지만 안 좋게 봐야 되는 건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답 없는 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게 있고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게 분명히 있어요. 그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기준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는 보려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시각이 더 무섭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시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알라면은 제대로 알고요. 제대로 알지 않을 거면은 주워 들은 것 갖고 겁을 먹는다거나 기대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내가 꿈을 갖고 이제 새로운 어떤 진화와 앞으로의 변화, 혁신과 개척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나도 통참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나도 나 스스로를 개척하고 또 그 나 스스로의 어떤 레볼루션을 만들어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에 이제 오늘 갖고 기분이 좋아. 그래갖고 마음 바로 잡고 좀 잘 해보자. 으쌰으쌰 한 번 더 해보자. 통닭 사갖고 딱 맥주하고 마시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의 쌍거리 매도로 하면서 개소리를 막 해. 뭐 금리를 인상한대. 뭐 이제 세상 멸망할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얘기를 한다. 밥 먹고 있으면 그거 듣고 있으면은 집값도 많이 떨어지고 앞으로 또 뭐 안 좋아질 것 같고 정책의 일변도도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통화 정책도 그렇고 우크라 전쟁도 끝나지 않았고 무슨 뭐 독일의 물가가 뭐 말도 안 되고 이거 뭐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나면 또 이제 밤에 술 한잔 했겠다. 술 좀 더 먹어야 될 것 같고 먹다 보니까 또 짜증나니까 먹고 싶은 거 더 땡기고 담배도 땡기고 막 초콜릿도 땡기고 막 회도 땡기고 막 땡기는 거 먹으면서 술 먹고 뭐해 또 누워가지고 또 유튜브 보겠지. 또 유튜브 보고 있으면 또 바코드 기어놨고 이거 몇 번 치고 이런 씨부레 하고 지랄하고 있고 또 여기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고 있고 막 이거 보고 있다가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저 소리도 맞는 것 같고 막 아이고 왕좌의 게임을 보세요. 수리남을 보시든가. 수리남을 보시든가. 수리남 주말 동안 수리남 한번 달려보십시오. 차라리 그냥 드라마를 보세요. 아니면 혼자만의 시간을 갖던가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독서와 관련된 독서 컨텐츠, 세상을 보는 책, 제가 항상 손에 넣고 다녀서 보는 책, 그런 거라도 좀 어서 구해서 읽어보세요. 이런 또 좋은 말이 너무 많아. 아무튼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시장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좀 뭐가 걱정이 된다, 뭐가 궁금하다, 그러면 지난날의 시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제가 써드렸던 내용들을 특정 구간을 정해서 한 3, 4일치 혹은 일주일치를 앞뒤로 읽어보시는 것도 전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냥 주말 놓시다가 월요일 아침에 올려드리는 시황 읽어보시고 또 월요일 오후장에 방송에서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뭐 오늘 했으니까 월요일장에 조금 아마 오늘 우리가 걸어둔 거 아침에 주면 땡큐 안 되면 패스로 걸어둔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저게 오늘 청산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저게 오늘 청산이 안 돼야지 우리가 더 비싸게 파는 거거든. 저게 오늘 청산이 안 돼야지 우리가 더 비싸게 파는 건데 그냥 지금 올라가면 막 이러고 찍었어 하고 내려 이지랄 떨까봐 그래갖고 이제 걸어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 거 건드리고 올라갔다 이제 시세가 끝나버리니까 주면은 땡큐 안 주면 패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주면 땡큐 안 주면 패스라니까 뭐 안 주면 더 높아져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도 좀 가능성이 있어서 좀 흐름 나오면 우리는 거기서 청산을 해야 되고 청산하자마자 지금 대기 중인 종목 매수 대기 중인 종목들 바로 매수해야죠. 다음 주는 월, 화, 수, 목에 거쳐서 매수할 종목분들이 계속 나와요. 오전장에 오전에 좀 바빠질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 오전에 좀 바빠질 겁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또 조금 단기로 볼 수 있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좀 주목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뭐 하루 종일 오전 방송부터 해서 오후 방송까지 우리 같이 방송을 이어왔는데 뭐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듣기 싫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그래도 뭔가 뭐 귀감이 됐거나 뭐
도움이 됐다면,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같이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들어오세요. 얼마든지. 지금 이벤트도 하고 다음 주 중에도 이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도 뭐 이벤트를 진행을 하긴 합니다만 아무튼 월요일부터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두고 보면은 좀 좋을 거라고 보고, 또 하루에 3만 원짜리 주유 쿠폰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 이벤트가 조금 센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카톡방이 하나가 더 생길 거예요. 저희가 카톡방이 하나가 더 생길 건데 그거는 제가 월요일 오후 방송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미리 좀 그런 거 준비하실 분들은 오늘 다음 주에 제가 이미 다음 주에 할 얘긴데요. 다음 주에 할 얘긴데 그냥 오늘 조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벤트 페이지가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오후에 스팟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오후 방송을. 근데 원래 오후 방송을 항상 해왔으니까 루트를 바꿔서 진행을 하는 거 좀 커리큘럼이 바뀌게 되겠죠. 비용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이벤트 내역이나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혜택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계신 게 있다면 그냥 들고 오시면 돼요. 갖고 있는 것들 들고 오시면 거기서 조율할 것들 조율하고, 제가 다음 주부터 우리 또 막 타이트하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냥 묻혀 가라고요. 그 흐름에 처음에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묻혀 가시라고. 사야 될 것들 있으면 조금씩 사고, 있는 것들 그냥 놔둘 것들 놔두면서 타이밍 보면서 조율하고, 그 안에서 일부 옮겨가고 조금씩 하다 보면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많이 하면은 빠르게 조율이 되거든요. 그 포트 싱크 기간을 두고 포트를 싱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되게 편안하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물려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에도 힘든데 지금도 힘든 거잖아요. 지금 힘든 게 다음 주라고 안 힘들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주 똑같아요. 계속 반복이라고요. 개척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진보를 하는 게 아니라 계좌가 자꾸 퇴화하게 된다고요. 예, 오전장에 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무언가가 바뀌어야지 결과가 바뀌죠. 하던 거를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길 바래요. 그 요행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대 흐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바뀌어야죠. 거기에 부합하는 걸 봐야지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오전장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 오후에도 여러분들 좀 종가 들어가네. 얘기하고 있는 동시효과네요 벌써. 동시효과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 잘 알아요. 근데 그래도 한번 쥐어짜내서 용기를 내어 보였으면 좋겠고,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귀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또 그래 그때 그게 맞았어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왜 매번 그 생각을 뒤에 가서 후회를 하시냔 말이죠. 이번만큼은 그냥 제 타이밍에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제가 조금 다른 내용 갖고 강조하면서 방송을 했던 때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종목들 막 날라갔단 말이에요. 되게 좀 아쉬웠다고. 그 타이밍에 우리 미포 같은 경우도 사고 싶은 만큼 사세요라고 얘기했었던 타이밍인데, 그 전으로 가면은 너무 많죠. 우리 큰 수익 나기 전에 항상 좀 그런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하여간 이제 또 쓸데없는 자랑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주말들 즐겁게 보내시고, 나온 얘기들이 그렇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만, 오늘 연준의 주요 스피커들이 좀 계속 떠들어댈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종금리를 4%에 맞춰야 4%를 좀 넘겨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최종금리를 3에서 3.5%, 중립금리가 그 정도 선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조금 더 높다고 해봐 3.5에서 한 25베이스 포인트 더 올라가거나 말거나 정도 되겠구나. 거기에 맞춰서 판을 다 짜놨었던 건데, 근래 들어서 4%대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판을 또 다시 잘라니
우후죽순 흐름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동시만기도 겹쳐있지. 우리도 겹쳐있으면 쟤들도 들어와 있지. 규모도 말도 안 되는 규모. 지금 3조 2천억이 누구네 개 이름이냐고. 야, 웬만한 나라 하나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만큼의 규모면, 그게 여러분 이론상 명목 3조 2천억이라고 하면요, 그 득실 관계를 따지자고 하면은 3조가 아니에요. 득실 관계를 따지자고 하면 3조가 아니라고요. 곱하기 7배수 해주면 돼. 7배수. 그 원화가 아니라 달러라니까요. 달러.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일평균 3조인데요. 아니, 달러라고요. 달러. 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뭐 오늘 뭐 시가 만기니까 이미 답 다 나온 거고, 만기 끝난 다음에 조금 제대로 조율하고, 우리는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같이 껴있는 거고, 다음 주 되면 또 다 조용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또 좋은 말이 나온다거나, 이제 지금 현재 현행의 4%대 금리로 이제 기정사실화해서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얘기를 하고 있다가 9월 물가는 많이 내려왔는데 10월 달에 더 내려갈 때 100% 또 그 얘기 나옵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인상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야지 되고 인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반발을 세게 해야지 되고, 귓방맹이 날아간다. 이번에도 그 얘기하고 올라가면은 그럼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올라간 것만큼 이제 그때 가면 그 올라간 것만큼 내리고, 내린 것에 뭐 1.5배, 2배 개념이 아니겠죠? 새끈하게 내려줘야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애플 공매도가 들어간 게 뭐가 어때서요? 낸시 펠로시 남편이 그 정신병자 같은 낸시 펠로시 남편이 애플 80불 대 주식 옵션 행사가 쳐놨는데 뭘 그걸 생각해야죠. 걔가 그걸 모르고 쳤겠냐고. 쌍욕을 얻어먹으면서 그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동네도요. 이건 정치적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저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하원 의장과 그 남편에 대해서, 그 일가에 대해서 난 정상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국어책을 봐도, 사회책을 봐도, 윤리책을 봐도, 수학과 물리와 모든 책을 봐도 안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성경을 봐도 불전을 봐도 뭐를 봐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없는 인간이라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난 진짜 난 이해가 안 가. 이상한 사람이야. 그 동네 얘기까지 뭐 굳이 뭐 종가에 깊이 얘기할 필요 있겠습니까? 재밌는 얘기는 원래 항상 오전에 얘기를 하는데, 오전장을 같이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많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긴 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5분인데 슬슬 마무리하죠. 후반부에 가서 또 종목 질문 있으신 분들 없으십니까? 카톡 쪽에서는 뭐 나오는 거 없고요.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뭐 나오는 거 없고, 양쪽 채팅창에서도 뭐 나오는 거 없네요. 그죠? 별로 궁금한 게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가입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중에 이벤트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매일매일 매 순간이 기회지만 큰 마디를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가 않다고요. 큰 마디를 새로 시작하는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시간을 되돌린다면 여러분들 뭐 하실 겁니까? 주도주들 바닥에서 이빨 사두고 어느 지점까지 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빨 사두고 그거 수익 내고 나면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기회를 타임머신을 타고 뒤로 보내드린 게 아니라, 그 기회가 다시 시작되는 시발점이 여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 집착을 하지 말고 지금부터 될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되겠죠. 그러면 그죠? 뭐 다들 들어오세요. 이제 배회하지 마시고 충분히 부족함 없는 답을 내게 될 겁니다. 같이여야죠. 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다면은 더 시너지를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그래요. 남으로 행복한 시간 되시고, 저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른 때 같으면 클로징 뮤직을 틀어드릴 텐데, 오늘 여기 유튜브에서는 제가 음악을 못 틀어요. 그러니까 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못 틀어도 요 정도까지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전 방송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스스로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무리할게요.